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이에요. 잘 지내셨는지요? 몇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답변을 달기는 했습니다. 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조금 좀 공부하기 좀 힘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신청하셔서 들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국어는요, 어떤 이렇게 약간 유통관리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검색처럼 제가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쭉 그냥 듣고, 그래, 알았어, 그래. 들은 걸로 끝.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국어는 스스로 뭔가를 이제 모든 수업이 공부라는 게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다들 성인이시다 보니까 뭐 일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인사하시면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학위와 시간에 맞춰서 그 기간을 이수하면 학교를 다닌 걸로 인정해서 졸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대학부터는 학사, 석사, 박사이기 때문에 취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학교 졸업식이야 라는 사람도 그렇게도 쓰죠. 근데 학위를 졸업했어. 석사를 졸업했어. 이런 단어는 쓰지 않거든요. 난 학사 학위를 취득했어.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취득. 남이 먼저 갖고 있는 그런 학위를 나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취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대학교 졸업했어 라는 단어는 다 틀린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아니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학위를 졸업했어 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학사나 석사나 박사를 받으시려면 남이 갖고 있는 학위를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부터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 이거 아프니까 이거 도와줘. 나 잘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도와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고 성인들이고 바쁜 걸 고려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지 마치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똑같이 물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학위를 취득하실 때는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학교도 많이 안 가시는 이유가 다른 학교는 똑같이 학년기 학생들하고 똑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 힘들다 이러셔서 저희 학교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엄청나게 10개면 2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딱 3장 갖고 하거든요. 50분을. 어. 근데 이제 읽고 혼자 그러니까 듣고 말아버리고 싶으신 거지. 읽고 독해를 혼자서 요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난감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이 오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금 한 장 반 A4 용지 오늘 하는 거 저번 시간에 하다 말은 걸 지금 폈는데 예, 이런 것들 한 장 반밖에 안 되는 걸 읽고 무슨 뜻인지 딱 정리를 해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3줄로 정리하셔도 되고 2줄로 정리하셔도 되고 5줄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싶으신 거, 뭐 숙제가 너무 많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국어에다 야 옛날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어요.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한다. 토끼가 시건방 져서요. 거북이랑 달리기 할 때 잤어요. 가던지 말던지. 되게 자신만만하죠.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쟤 집 뭐하니?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이건 유치원생도 아니고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임 어떤 사람은 너무 낮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해보고 결정을 한 내용이에요. 이 정도 급이면 성인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기준에 딱 맞춰서 간 거예요. 이걸 또 누구는 너무 쉽고 누구는 또 뻐거우실 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모든 분한테 골고루 성적을 드릴 거예요. 단 A, B, C로만 나눠서 드릴 거예요. 나는 도저히 바빠서 일을 못하겠다. 이걸 다 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A뿔을 받겠다. 이거는 욕심이죠. 저는 다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 드리고 싶어요. 고생해서 오셨으니까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 드리는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 B, C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바빠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양만큼만 하세요. 근데 나는 다른 거 다 제끼고 어떻게든지 국어는 A뿔을 99점이나 만점 A뿔을 받을래. 이러신 분은 다 해갖고 오셔야죠. 근데 나 너무 바쁘고 몸도 별로 안 좋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해갖고 오십시오. 최하 점수가 79점입니다. 국가장학금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게끔 성적을 다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됩니다. 두 개 다 두 마리의 토끼 못 잡아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공부하면서 나가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 버려야 돼요.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잖아요. 직장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식의 교육, 집안일 그럼 버립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겠지만 주부처럼 전업주부처럼은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죠. 그거는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어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공부를 포기하시고 사업전선에 뛰어가서 일을 하신다. 그럼 더 많은 효과를 내시겠죠. 그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학업을 포기하시고 돈을 버시면 거기에 올인하시면 200만 원을 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고로 일을 포기하고 학업을 하신다면 그것만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신다면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는 잡기는 어렵다. 그런 거니까 너무 숙제가 저를 보시면서 숙제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땐 국어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지만 되는 거라 최대한 답도 가르쳐 드리고 짧은 글짓기도 짧게 짧게 그냥 해보시라고 한 줄로 해보시라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리고 틀어놓고 딴짓하다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듣고 이렇게 좀 적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바빠서 그 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 그 시청 기간으로 안 하고 그냥 제가 막 올려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4번 이렇게 중간에 숫자 나온 게 있었나 봐요. 그거 누르는 것도 힘드신 거야. 왜?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분은 앉아서 동영상을 예쁘게 이렇게 보신 게 아니고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어우 귀찮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충실하게 동영상을 듣지 않았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80명 이상 들어왔다고. 80명 이상 다 A하고 A뿔 다 못 드려요. 나눠야 돼요. 20명밖에 못 드려요. A를. 20명인가? 계산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출석도 들어있고요. 동영상을 정상적으로 들으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를 구분은 출석으로 체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비대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이에요. 교육부에서 저 사람 왜 A뿔을 줬으며 저 사람 왜 B뿔을 줬냐 확인서 내놔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았더니 이분은 이렇게 갖고 왔고 이분은 10개 갖고 왔고 이분은 5개밖에 안 해왔다. 뭐 이렇게 변별력이 있게끔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몇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국어를 괜히 들었어 쉬운 줄 알고 들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웬만하면 하실 수 있는 만큼 일이 있거나 좀 힘드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연습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1932년 4월 26일 날 상하이의 안중근의 집에서 김구와 윤봉길의 한쪽 벽면의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의 장교를 처단하기로 맹세한다. 김구는 윤봉길의 선서를 보고 의거의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체 의사에 대표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4월 28일 날 정오 무렵 윤봉길은 내일의 거사의 현장을 답사하고자 홍커우 공원에 찾았고 일본군 역시 내일 행사의 예행 연습의 한창이었다. 폭탄을 던질 위치를 계획했던 그는 원흉 사라카와의 눈이 들어왔다. 지금 내 손에 폭탄이 있었다면 바로 처단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일을 위해 발길을 돌린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이의 한 모퉁이 4월 29일 거사의 당일 김구가 윤봉길에게 이제 세상을 떠났겠지만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희생자가 되려는 윤봉길의 성공을 빌고 우리는 적은 외놈뿐이니 다른 나라 사람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한다. 그리고 폭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외놈을 위해서 하나는 스스로의 목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당부한다. 윤봉길의 의사는 김구에게 끝까지 민족을 위해 싸워달라고 당부한다. 윤봉길 의사의 시계와 김구의 시계를 교환한 후에 지하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뭐 이건 이제 약간의 좀 내용이 길어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1막, 2막, 3막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마 홍코공원 이 같은 날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의 왕이 생일 축하와 상하이 사변 승정 기념식을 열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일본군 최고 사령관 사라카와 대장과 상하이의 일본 거류민인 단장, 노무라의 해군 중장 등 일제의 주요 인사들이 서서 일본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 윤봉길 의사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단상 앞에 나가 폭탄을 던지자 엄청난 폭발음과 폭탄이 터져 파편으로 주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병에게 바로 체포된 윤봉길은 일제의 주요 인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중국 장세즈의 윤봉길 의사의 행동을 보고 100만인의 중국인들이 못다한 일들을 조선의 청년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미쳤구나, 사람 저렇게 죽이겠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도 100만인 중국인들이 못한 일들을 한 사람의 청년이 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은 거겠죠. 1937년 7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요원은 황급히 들어와서 일본군의 대규모의 상하이를 공격하여 더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중국 깊숙한 거세지가 일본은 중국 난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걸 난징 대학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의 막살 정책. 이거는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제는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쟁을 하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일제는 조선과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한국인들이 전부 일제 천황에게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인의 계획은 한국인들의 일본으로 만들어 전쟁을 내보낼 준비를 하였다. 전국에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 아시죠? 일본 애들은 뭐 절 같은 거 세워놓고 계속 뭐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강제로 참배를 하거나 한국 시민의 서사에 암송하게 하고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였다. 이후에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청년들의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린 신병들,
어린 애기들이라고 얘기하면 한 중학생, 초등학생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어, 어, 약간 방패막이 일본인 군인들을 다치지 않는 한국인 사람들이 방패막이로 많이 썼죠. 강제로 한국인들이 동원하여 탄광 같은 힘든 곳에서 임금이나 먹을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켰다. 심지어는 여성들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중 상당수는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이런 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광복군을 창설하는 거가 1940년 9월에 시작됩니다. 여러 번의 이동 끝에 중국의 충칭인 정책에 따라서 정착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김구등의 중심으로 한국광복군인이라는 정식 군대를 창설하였다. 정식 군인과 신병의 차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식들을 들은 중국 곳곳에서 흩어져 무장 투쟁하던 독립군들이 모였다. 신흥무관 학교를 출신들도 많았다. 만주 쪽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의 우리나라의 계몽 사상을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약간 기부를 해서 이런 학교들을 해서 약간 계몽 사상을 심어주고 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광복을 할 수 있게끔 약간 도모를 합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1922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부의 창설을 선언하였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공동의 적인 일본의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독립에 회복하기 위해 연합군을 일원으로 항정할 것을 다짐한다. 이후에 한국 광복군은 많은 한국인을 합류하면서 조직력을 강해졌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미국에게 군대 진공에서 필요한 특수 훈련을 받아 먼저 한반도를 진입인데 연합군이 들어오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45년 8월 초에 드디어 두 번째 부대가 훈련을 끝마쳤다. 미국 잠수함을 타고 국내에 들어오고 독수리 작전을 성공을 빌며 도전한다. 그리고 일주일이 못 돼요. 일제의 무조건의 항복의 소식을 듣고 수년 동안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한 것도 헛된 일이 되었고 우리 손으로 당당히 나라를 찾는 기회를 잃었다고 김구 선생은 한탄했다. 그래도 뭐 일단 외국이었던 어쨌든 간에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좀 광복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죠. 일제 패망으로 독수리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독립운동의 결과로 우리 민족의 광목이라고 적혀있네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좀 보시고 이제 김구 선생이 그 윤봉길 의사와 우리나라를 좀 하기 위해서 약간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해서 조금 요약을 해보시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읽으실 때 뭐 패망 이런 단어 뭐 이런 것들 뭔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은 것들 그런 단어들 같은 것들을 좀 어휘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세요 라고 제가 만들어 놨던 것이 저번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좀 다시 한 거고요. 자, 아이고 제가 이거를 무음으로 다 해놨는데도 소리가 나네. 제가 또 깜빡했나 봅니다. 핸드폰을 무음을 해놓고 자 어휘력이 비슷한 말 좀 작게 보이시죠? 좀 크게 가겠습니다.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밀리면 안 될 텐데 조금 더 짧게 이번엔 독해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네모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널리 어떤 정보를 널리 전달하는 수단으로 신문, 잡지, 책 등을 인쇄하는 것을 매체라고 하죠. 대중매체, 뭐 전산매체, 뭐 이렇게 얘기는 매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후보자가 나서는 것으로 대통령이 선거를 출마한다라는 단어를 쓰죠. 출마. 어휘력과 속담과 비슷한 어휘력이 약간 좀 묶여 있습니다. 보찜이나 등에 메고 다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을 옛날에는 보부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나 재능, 그 다음에 생각 따위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학생의 소질을 개발, 강아지 개자가 아니라 꽃게 개자가 아니라 두 개 개발하는 기회가 된다. 지금 선생님들도 개발하러 오셨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러 오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작품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에 자신의 글을 뭐라고 하느냐, 저작권이라고 하죠. 이 저작권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음악도 저작권이 될 수가 있고요. 미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책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료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실용신앙권도 있고요. 모형도 가능합니다. 뭐 상표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개발해서 하는 특허권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걸 저작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로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올 때 쓰는 것을 무엇을 밝혀야 한다? 출처라고 얘기를 하죠. 출처. 남이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쓴 거를 누구 거를 제가 받아서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걸 출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글을 쓸 때는 항상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뭐 과제를 내신다라고 한다면 출처를 꼭 밝히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를 본인이 쓴 걸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이론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으로 선생님이 학생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벌점을 주었다. 다 사실 학교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안 듣고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 거 다 들었는데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이 수업을 선택해서 계속 쭉 들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평가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과 처음부터 들으신 분과 똑같은 점수를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알았다면 나는 처음부터 들었고 저 사람은 중간에서 늦게 들어왔지만 다 들었어. 그죠? 이게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면 그거는 이의 신청을 걸 만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집니다. 저 사람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 개인 사이로 들어왔지만 전 처음부터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저하고 점수가 똑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그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못 해드리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규칙과 원칙대로 그냥 해놓는다는 거죠. 지금 모셔왔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시험 안 보겠다. 그냥 듣고 그래도 점수를 주겠다 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안 보겠다, 외우는 시험은 안 보겠다 라고만 얘기해서 성인학습지에 맞게끔 친화적인 교육 방식으로 가겠다라고는 말씀드려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안 내주겠다? 듣고 그냥 버리는 거, 한번 듣고 그냥 끝내도 점수를 드리겠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교육부에서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여긴 학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원이 아니고요. 학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나중에 문제되느냐? 제가 문제됩니다. 담당 교수가 문제돼요. 왜? 학생들을 그렇게 케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벌칙을 받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거를 물론 다 이해는 하죠. 공감됩니다. 원칙이 있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최저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못했지만 잘 안 했지만 저는 A뿔 받고 싶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 변별력이 있게끔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 세시한 것까지 다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성인학습자들은 다 힘들고 그러니까 다 들으면 다 점수 좋은 거 줘라 이랬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좀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학생이 알고 이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기복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술관에서 작품의 관리나 전시, 기획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얘기하죠. 막 설명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역사박물관이라든가 해외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큐레이터가. 자, 속이지 않으려고 믿는 것으로 소비자가 유명한 기업들 제품일수록 뭘 한다? 신뢰한다. 믿음이라는 게, 저 제품을 사면 나는 괜찮아. 저 회사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거의 후보자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내건다? 공약이란 단어를 쓰죠. 근데 그 공약이 덜그덕 붙은 다음에는 제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 뭐 이거 갖고 막 따지시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식사 외에 간식 등에 먹는 일, 식사하기 전에 무엇을 했더니 밥맛이 없다. 군것질 아닐까요? 군것질? 뭐 심심하면 먹는 군것질.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본인이 읽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 라는 부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이번 행사는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끌어 나갈 만한 충분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역량입니다. 역량. 지금 성인학습자들도 역량이 되시니까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잖아요. 역량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역량이 10개야. 누구는 3개야. 누구는 1개야. 다 역량이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에 맞게끔 하셔도 좋다. 자,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펼쳐 나가는 것이 아버지로서 요리 실력을 발휘란 단어 쓰죠. 발휘. 오늘 요리 실력 좀 발휘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어머니가 요리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꼭 뭐 여기 아버지라고 적긴 했는데 대부분 여자가 요리를 하고 남자는 요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고착화돼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을 그는 뭐뭐다 이기적이다. 저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성인학습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단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변경해서 짧은 글짓기를 한번 내세요. 적용하다. 다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공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었다. 이거 용돈으로 저렴하게 도서실을 이용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적용이나 이용이나 뭐 번성하다, 빈번하다, 간섭하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긴 있는데요. 거짓말이 소문 없이 퍼져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간섭이다. 간섭이 무슨 뜻이에요? 참견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너무 간섭을 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협박하다, 위협하다 비슷한 말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용하다, 적용하다 비슷한 말일 것 같아요. 과제를 잘 이행하였다, 과제를 잘 실천하였다,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게 약간 비슷한 걸로 가면서 우수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세계 곳곳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수성을 드러내다.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력 중에서도 인재가 인적 자원이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 어디서나 우리나라의 우수성은 펼쳐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논리성? 논리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 글의 주장에 설득의 목적으로 논리성을 갖춰야 한다. 논리성. 인간성? 인간성은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를 보고 내 친구의 인간성을 나는 느끼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적극성? 어떤 일을 할 때 막 열심히 하는 게 적극성이잖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상황이 적극성을 띠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자, 잘못 사용하기 쉬운 말들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건물 벽에 담쟁이 덩굴이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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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똑같은 것 같아. 어, 앞에 겁니다. 앞에 거 얽혀 뒤 발음 이제 쓰는 건 앞인데 발음은 뒤일 것 같지 않으세요? 발음은 어떻게 돼? 얽혀 앞에 게 맞습니다. 건물 보면 왜 담쟁이 덩굴이 막 있잖아요. 이게 얽혀 있다 이렇게 사용하죠. 쓸 때와 발음할 때는 좀 다릅니다. 해녀가 바다에서 멍게를 따고 있다. 이건 뭐 좋아하시니까 뒤에 건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음은 멍게니까 강아지 개자 쓰잖아요. 근데 꽃게 개자 많이 쓰니까 뒤에 거 멍게를 따고 있다. 와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옛날에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 제주도인가 어디 갔는데 바닷가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멍게를 바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회를 쳐서 이렇게 주는데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게 맞죠? 소리를 귀로 듣는 거잖아요. 기울이다.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니까 기울이다가 맞습니다. 각종 쓰레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다. 앓다. 발음은 앞에 건데요. 쓸 때는 뒤에 게 뭐지? 앓다. 앓은 뭐 아픔 알다.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알다고. 앓다는 몸살을 앓다. 끙끙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가 몸살을 앓다. 진짜 지구가 몸살을 앓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비유해서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앓다 뒤에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장면을 계속 보니까 실증, 그다음에 실증.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그죠? 앞에 것도 실증, 뒤에 것도 실증. 뜻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쓸 때는 뒤에 게 맞죠. 리을, 희응, 실증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해놨잖아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맞아요? 뭐 이렇게 있지만 뒤에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짧은 글짓기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제하는 거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관심을 가지시면. 자, 또 하나는 며칠째 내리는 눈 때문에 산속에 갇히다. 뒤에 있는 갇히다는 뭐가 딱 막혀 있는 거고 갇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 나의 그런 어떤 매력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그 기업의 가치가 꽤 되는 것 같아 이러면 그건 주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보이는 매력이 뭐겠어요? 경영자가 잘생기겠어요? 그 회사의 주가가 얼마냐?
야, 한 주당 300이래. 한 주당 3만 원이래. 5천 원이었거든. 뭐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우리는 산속의 가치다. 눈에 안 보이는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막는 거니까 앞에 게 맞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됐다라고 표현하죠. 훼손 뒤에 게 맞습니다. 훼손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말잇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끝말잇기. 올해는 배추 농사가 잘 되어 김장할 비용이 적게 들었다.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김장, 그러니까 장자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상한 음식을 먹고 나서 장염이 걸렸다. 장염 걸리시면 안 돼요. 너무 요새 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염자로 끝나야겠네요. 식품이 염장을 하면서 저장 기간이 늘린다. 염장이 뭡니까? 소금에 절여서 저장하는 걸 염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인들이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이런 단어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성인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지루한, 이제 장자로 시작했어요. 지루한 장마가 그치더니 무더운 무더위가 찾아왔다. 장마 아시죠? 여름에 계속 6월 말에서 7월 초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막 비가 오는 것들. 그래서 뭐 수위가 조금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마자로 시작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당극을 보기 위해 둘러싼다. 좋아하시나요, 마당극? 마당극의 원래는 어떤 사회에서 고발하는 것들을 내용을 담아서 연극처럼 막 하는 게 마당극이죠. 약간 시사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보는 그런 마당극이 아니라 사회 이슈들을 가지고 약간 고발한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 헐뜯는다 뒷담화? 그런 게 마당극이죠. 자, 극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슨은 극 뭐뭐는 너무 추워 식물이 잘 살지 못한다. 극지방 아닐까요? 남극지방, 북극지방이라고 했을 때 극일 때 추우니까 북극지방이겠죠. 그래서 극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방자로 시작이 되네요.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좀 해주세요. 방금, 곰방,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금자로 시작했죠. 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치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고 부릅니다. 금수강산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의 산천을 아름답게 비유하는 말을 금수강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썼던 말을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꼭 김장이야. 장자로 끝나는 말로 그 다음까지 끝말이 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비워놨습니다. 자, 독해 연습 요번엔 좀 짧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가 전국을 덮였을 무렵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느낌이 뭐 같아요? 아하, 3.1운동? 일본의 왕이 항복을 선언하고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이 거리로 나와 대항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리에 일본인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고 본국으로 도망쳐 쫓겨났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읽었어요. 좀 어려운 것이라. 그게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 민족은 광복을 맞아 일제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 며칠 후 여운형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9월이 되자 미군들이 많이 보였고 사람들은 미국의 자유와 식량을 주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해 환영했지만 착각이었다. 혹시 저희가 의정부잖아요. 의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의정부 부대찌개 아닙니까?
뭐 넣어요? 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햄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저희한테 막 뿌렸기 때문에 못 살고 힘들었던 전쟁이 막 끝났던 시절 받아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었던 게 부대찌개잖아요. 그게 의정부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초가 돼서 의정부 부대찌개가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식량이나 자유를 찾아온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지네들끼리 싸우는 건데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사실 누구는 소련군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럼 반반 나눠. 지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38선이 나눠진 거죠.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자, 북이 38도선의 기준으로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점령을 한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이 뭡니까? 정치 아니에요? 국가 남북으로 나누게 되어 중요한 원인이 됐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합의 보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그런 나라로 느낌상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동안 노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과 김구는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 귀국하였다. 12월 연합군은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을 모스크바에 삼국 외상의 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연합군들의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다. 누구한테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는 보도가 잘못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하고자 주장하였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10년의 신탁 통치를 제안하고 소련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간신히 벗어났는데 다른 나라가 또다시 우리나라를 지배할까봐 두려웠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좁히지 못하고 지네들끼리 싸웠다니까요. 국제연합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넘겼어. 알아서 해. 막 이렇게. 그래서 국제연합은 인구에 비례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자,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으로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국제연합의 결정은 환영했다. 안 되겠다, 야, 그러면. 니네가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갈라져 있잖아. 갈라져 있는 거 따로따로라도 뭘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만주나 이런 데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건 사실이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남북이 분단될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한의 총선거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김구는 김구신과 함께 평양에 다녀오기로 했지만 남북 협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구 선생이 훨씬 더 보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광범위했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1948년도 8월 10일 총선거가 있는 날 5월 10일 총선거에 남한만 선거라 아쉬웠지만 민주선거가 치르게 되는 날 국민은 투표장으로 향했다. 제1대 국회의원이 뽑은 선거였고 95%가 넘은 높은 투표율로 기록을 하였다. 왜냐하면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뭔가를 해내자 그럽시다 막 이렇게 해서 몰렸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해방됐다는 그 기쁨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했다고 역사에 나와 있죠.
그걸 보면 지금도 투표 다들 하시죠? 아유 투표가 뭐고 나는 그날 쉬는 날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 또 뭐 있지 않을까요? 투표? 제가 4월 달에 뭐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헉, 벌써 22대예요. 이제 1대였는데 지금 1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총 선거로 구성된 재헌의 국회의원들은 나라 이름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광복을 맞은 지 3년째 되는 날에 그렇게 됐다. 오, 1948년 8월 15일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날이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1948년이면 지금 여기 더 사신 분도 계시지만 40 몇 년생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1948년 정도 되면 거의 뭐 76세 한 살 더 낳자마자 한 살이라면 77세 뭐 이렇게 되시는데 그때쯤 지금 성인학습자 나이 때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부터 쭉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태어났고 아기였을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지금 쭉 살아오신 지금 80 정도 넘으신 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알고 계셨을 거란 거예요. 듣고도 알고 계셨고 또 테레비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흑백 테레비였잖아요. 또 뽑아서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약간 독해 문제는 이제 성인들이 다 아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큰 소원이었던 독립정부가 드디어 세워졌다. 1948년도 9월에 북한에서도 좀 마음 아프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돼서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게 되었다.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고 있는데 뭐 6.25 사변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 하나 이렇게 모여지는 조선인민공화국은 소련에서 정치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 공화국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약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민주적으로 뭔가를 선거를 치르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이었다면 미국이 다 우리나라를 조금 약간 지배했다고 하기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좀 풀어주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약간 해주었으면 하는 건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거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거기도 인력들이 너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유할 건 공유하고 제공할 건 제공해서 그렇게 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후세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어휘를 어려운 단어의 어휘를 정리해 보세요 라고 있잖아요. 이 어휘는 각자만의 어떤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어휘를 좀 정리를 지금 제가 볼 때는 달라 그러면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번부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휘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요약 부분을 한번 또 내놨습니다. 읽어 보셔서 짤막하게 요약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좀 빨리 제가 진행했던 이유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독해를 다 설명하느라고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했던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이번에 속담에 비슷한 어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버겁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하실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또 부담이 되시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F, D 뭐 이렇게는 절대 안 나갑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제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한 뭐 20명 됐다, 30명 됐다 이러면 어떤 관용과 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으신 분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바쁘시고 힘드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